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서 개회사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로 삼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이거 대통령과 여당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가짜뉴스 그게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해프닝이라면은 본질은 조희대와 사법부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난 대선 과정에 이제까지 없었던 갑작스런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느냐는 부분.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는 왜 윤석열을 풀어줬는가 하는 부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법개혁 이슈가 나왔을 때 왜 대법원은 갑자기 전국 판사회의를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은 자기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타인을 빗대어서 저렇게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예. 더 심하게 접근하자면은 내란범인 윤석열로부터 대법원장 지명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성찰해야 되는 거고요. 내란 과정에서 왜 사법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가.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늘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스스로 성찰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께서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의 지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얘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개인을 위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어떤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물타기 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고자 하고요. 본인의 입맛대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아예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앞으로 판사들은 다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른바 국민 주권 그러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상권 분립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발언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데 하나의 녹취를 가지고 이게 해프닝입니까? 그렇다면 서영교 의원의 주장으로 끝났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마저도 했고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역풍이 부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영교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이른바 선을 긋고 있는 형국가 아닙니까? 저는 권력이라는 게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본다면 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제하거나 절제해야 되는 어떤 미덕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고 입법과 행정 기능, 행정부가 결합을 해서 사법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의 상황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행사 발언이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안에 관련해서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려고 썼는지 등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또는 대법원의 설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과 또 정치적으로 비평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조기현 위원님. 그러면 공식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렇게 언론에 다뤄질 거를 예측을 못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진 사퇴는 없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도로 준비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 예. 최근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죠. 사인 해동설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 이후에 사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퇴 요구가 먼저 나왔던 거고 그 뒤에 파기환송과 관련된 전무후무한 이런 절차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제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건데 뭐 좋습니다. 법의 취지. 그런데 세종대왕의 그 숭고한 뜻은 어떻게 윤석열 전 정권 3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신 겁니까? 법을 권력 통치의 수단으로 삼은 전형적인 대표적인 정권이 윤석열 전 정권이었습니다. 그게 이어진 게 내란이었죠. 내란 이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도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에 와서 본인이 공격을 받으니까 법의 어떤 이념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을 아끼실 때고요.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미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입장이 법원 부장판사에서 나왔고 최근에 사퇴 국면에서도 또 한 부장판사는 당시에 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법 감정에 얼마나 훼손이 왔고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 있어서 그 이 파기환송 결정이 얼마나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집중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은 채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민주당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